예,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을 둘러싼 계파 갈등의 처방으로 극약 처방으로 재신임 투표라는 카드를 내놓았지만 이 당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 중립 위반을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정섭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14일에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당내 사정이 조금 지금 시끄러운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번에 이걸 제출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요. 네. 당장 이 국감이 이제 파행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나쁜 그 관행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정 장관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이제 심의를 좀 하고 있고 네. 더 나가서 연찬회에 가서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에 대한 있었다는 부분 거죠. 물론 이제 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예. 그 문제 관련돼서 이제 장관이 사과를 한 거이기 때문에 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국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인 일정이고 국회 일정인데 이것을 다시 문제 삼아서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감을 파행으로 가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다시 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분리해야 됩니다. 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문제를 끝까지 추궁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잠깐만 이걸 기회를 해가지고 이걸 파행으로 가고 그러니까 자꾸만 당내 문제를 좀 이슈를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조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것들이 혁신돼야지만이 국민들로부터 혁신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 좀 듣습니다. 예.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내부 얘기를 좀 네. 해보면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이제 혁신안이 네. 당무위를 통과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일단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안이 부결되거나 제가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산 때문에 또는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입니다. 예. 2달 전부터 이 기자회견 준비했다고 하는데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새정치민주연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두 가지를 강조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는 네.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지긋지긋한 계파를 청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네. 또 혁신안을 둘러싸고 계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이 두 군데 뭐가 다 이게 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4월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재신임을 물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시기가 늦었다. 시기가 훨씬 늦은 겁니다. 2달 전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혁신위를 띄우고 그 혁신안을 가지고서 마치 혁신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비노를 압박을 해버리니까 이게 정말 비노에서는 자꾸만 갈등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이 천정배 신당론을 추구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을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치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재신임을 하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당내 문제를 가지고 재신을 붙이는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의견을 묻겠다는 것도 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예. 문제는 그 시기와 그 내용 면에서도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어저께 기자회견은 물론 이제 정말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혁신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통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 여러 가지 정치 과정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메시지나 타이밍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는 타이밍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지금 많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내건 재신임 카드를 보면 지금 절차를 쭉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혁신안을 만들어서 이제 통과위 통과됐고 중앙위원회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거 이제 아니겠습니까? 16일 날 통과를 16일 하는데 이 중앙위원회 혁신안이 통과되면 끝나는 거고요. 끝나도 재신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끝나도 네네. 잘 가결해도 재신임 투표를 할 것이고 부결 때는 즉시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참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조금 엇박자가 나고 왜 자꾸만 그 갈등이 심화되느냐라는 그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계파 갈등이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계파들이 어떻게 기득권을 강화시키느냐는 것에 대해서 특히 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데 무슨 계파의 권한을 강화시키느냐라는 문제를 하더라도 예. 이 친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비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오히려 책임을 지고 조기에 사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을 하든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좋겠다. 네. 근데 어저께요, 그 네. 정세균 전 대표가 우리 살신성인의 자세로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연석회의를 열자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친노 비노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네. 이상 이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야당이 지리멸멸하게 가면은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정부를 견제한다든지요, 아니면 여당과 대등한 관계에서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파 갈등으로 매몰되다 보면은 조금씩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네. 결국은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혁신의 결과는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순적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안도 다 나왔고요. 예. 오히려 16일 날 중앙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 그 결과가 나와도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당은 온전하게 가기 어렵다. 네. 통과될 가능성은 일단 물론 높지만 높은 걸로 네. 이제 보고 높다고 있고요.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반쪽짜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문재인 대표가 예. 나름대로 뭐 혁신안을 통과시키고 결단을 내리는 방식이 오히려 더 좀 통큰 지금 현재로서는 결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결이 되고 이제 재신임 투표가 이제 뭐 당원 50%, 그다음에 야당 지지층을 이제 표본으로 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50%에서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그건 왜 비교해서 그러냐면요. 보는 이게 거죠. 예. 특정한 정책 이슈나 쟁점을 가지고 일반 국민 50%, 당원 50% 하는 거는 예. 납득이 가요. 네. 예를 들어 김한길, 안철수가 공동 대표로 계실 때 네. 그때 이제 기초 공천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 대표의 신임을 묻는데 그것도 당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일부 비노에서는 그게 바로 꼼수다. 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지 아니면은 정말 당당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낫지 이게 우회하는 방식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 과정 속에서 설득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 리더십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렇게 해서 어저께 정세균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역사상 이런 야당은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등을 정말 증폭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을 우리 문재인 대표가 좀 깊이 좀 보여줬다고 정세균 봅니다. 대표가 어제 그 했다는 그 연석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손학규 전 상임고문 또 탈당한 천정배 정동영 의원까지 네네. 포함한 전현직 뭐 지도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뭐 연석회의 자체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 일단은 그 가능성 여부를 넘어서서요. 예. 그것이 네. 주는 함의는 뭐냐면 예. 현 지도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능하다든지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예. 계파 갈등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 현재의 친노가 당권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바로 총선을 앞두고 있고 예. 결국 뭐 혁신안에도 나오지만 20% 전략 공천이라든지 또는 공직자 선출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네. 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비노를 겨냥한 친노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을 결국 안정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그 정세균 전 대표의 아주 고유책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2012년 1월 달에 당시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만들어서 새누리당을 만들고 결국은 총선에서 승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얘기해서 여야를 똑같이 보면은 그 당내의 모든 힘을 아우를 수 있는 외부도 좋고 정말 정치적 신망도 있고 정치적 경험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비대위 체제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이제 청정배 의원하고 만났잖아요. 네네. 만나면서
그 지금 야당의 혁신으로는 이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신당과 관련된 얘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신당을 만들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것은 이제 현재 지도 체제에 대한 압박이라고 봐요. 퇴진 압박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얘기는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정말 혁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하면 청정배 의원도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지 네. 본인이 나겠다고 하는 시그널은 아닙니다.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신당에 합류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숙하고 다시 얘기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네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 정말 문재인 당대표가 당을 사랑하고 그리고 야당을 강하게 만들어서 좀 건전한 경쟁을 하고 있기 위해서는 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예, 천정배 의원이 어제 처음으로 신당 창당 시기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네네. 신당 창당까지는 뭐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당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과거에도 보면 YS, DJ 등 정말 정치적 공을 위해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당을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그 지향하는 정책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네. 더 나아가서 지역주의에 기대가지고 당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탈당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당을 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적은 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명분과 비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학이 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총선이 오기 때문에 혁신이 안 되니까 네. 당을 만들겠다. 예. 저는 크게 그 문제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혁신한 네. 최고위 당무위 뭐 계속 그 회의가 있었고 문 대표 기자회견도 있었고 안철수 천정배 의원 뭐 회동도 있고 그 와중에 저희 뒤에도 뭐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진 한 장이 이제 논란을 네. 빚었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간 이제 민주화 운동했던 사진 가운데서 이제 위치를 놓고서 상당히 논란을 빚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명분주의와 형식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저 밑에 있고 네. 김영삼 대통령이 위에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두 가지 면에서 잠깐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지금 그거를 총괄하고 있는 새로 영입한 손해 홍보 전략 본부장이 갖고 있는 네. 정무적 감각이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었던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한다면 사진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예. 선거가 나오면 계속해서 패배하는가. 그 본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야지 예. 자꾸만 그런 형식과 명분과 이런 거에다 집착을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인천에서 열린 지역 희망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야 의원들을 이제 초청을 했고 그에 앞서서 이제 지난 7일 네. 대구 방문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을 이제 부르지 않아서 이걸 놓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진위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뭐 순수하게 어떻게 예. 뭐 대통령 일정 부분이 또 나가서 지역단체장들이 어떤 역할에 의해서 달라지겠지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지난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 속에서 예.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옹호하지 못했다라고 하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신감이라는 것이 있는 네.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것이 과연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차기 공천에서 결국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친박의 핵심들이 누구랑 같이 함께 총선을 해야 될 것이냐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더 민감하게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충청도를 방문하실 때는 아마 모든 충청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마 아주 환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파동 때 가장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이 충청도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예. 그 국정 지금 뭐 통일 외교라든지 산적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국내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한 그런 알겠습니다.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통 큰 정치를 하는 대통령 해야만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예, 정치권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